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 질문이 예정보다 10분 일찍 끝나서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입니다. 은평 제3선거구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거든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집행부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관계자 대책회의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마 동료 의원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셨겠지만 몇 번씩이나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료, 어떤 말씀을, 어떤 슬픔과 분노를 쏟아낸다 해도 돌아가신 그분들이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의미가 있는 일인가 수없이 자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가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부검을 앞두기 전에 공통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선생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2번 죽이는 일은 결코 만들지 않겠다. 반드시 당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서 억울한 그 영혼과 원혼을 풀어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같은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생각하고 염원하는 건 딱 하나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 그 마음 하나죠. 그래서요, 어떤 정파, 어떤 이념,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머리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의 깔때기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듯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드릴 말씀, 따지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고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만 최대한 차분하게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이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었던 거냐? 관계자 대책회의입니다. 관계자 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용어가 아닙니다. 행정상에서 우리 모두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일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신각 타종도 그렇고 불꽃 축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그 행사, 그 일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일은 보통 드물겠죠. 반복되었던 일이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다 한 자리 모이는 거죠. 지금 재난방지법에 보면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구분해 놨는데 기초단위에서 먼저 하게끔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초단위에서부터 먼저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어떤 회의일까요? 경찰도 모이고 소방관도 모이고 소방서도 모이고 구청도 모이고 상인연합회도 모이고 심지어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청소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한 자리 모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서로 공유하고 대책을 서로 나누죠. 경찰은 이런 곳에 일방통행을 정하던 폴리스 라인을 치던 이런 식으로 인원을 관리하자. 소방서에서는 다친 경우가 났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하고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송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자 이런 거 준비하겠죠. 청소는 어떻게 하고 몇 시부터 어느 때 몇 명을 투입하면 몇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관계자 대책회의가 우리 행정에 상식적인 눈높이에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도대체 올해는 왜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 안 했습니다. 어디서요? 구청에서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럼 서울시청은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집요하리만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요, 일관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번 할로윈 3사의 행사 같은 그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례적인 관계자 대책회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죠. 없었으니까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서울시라도 관계자 대책회의 같은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에서 관계자 대책회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죠. 관계자 대책회의를 통해서 각자가 사전에 이런 역할을 하자라고 약속만 했었던들, 공통의 목표를 서로 나누기만 했었던들, 이 피눈물 나는 이 심정은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계자 대책회의를 놓쳤구나. 그렇죠? 우리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라진 3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라진 3시간이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똑같이 모두 다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 다 자식을 갖고 있는, 키우고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떤 단어의 이성적 설명 없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내용을 같이 듣는 순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의 진정성 모두가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사라진 3시간이라고 합니다. 참사가 언제 일어났다고 시장님은 알고 계시죠?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금 10시 15분 신고 맞습니다. 전화를 기점으로 생각합니다. 10시 15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0시 15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시 15분인데요. 왜 사라진 3시간이라고 하냐? 그럼 10시부터 3시간 전이면 늦어도 7시인 거죠. 우리 이미 보도된 자료 다 우리 행정이, 우리 집행부가, 우리 선출직 공직자, 우리 영역에서 사라진 3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 어쩌면
아니면 당연히도 우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찾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서울시 조직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 조직도입니다. 이 참사에 어느 부서가 직접적인 책임관계 실무 라인에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두 군데를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군데가 지금 보이는 안전총괄실이고요. 다른 한 군데가 소방재난본부죠. 시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두 기관 중에서 이번 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분들은 며칠째 집에 못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행정감사 기간 내내 요구했습니다.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이상한 일이지만 충분히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놀고 있지 않으니까요. 주고 싶지 않아서 자료 주지 않은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요, 저 두 조직 중에서 안전총괄실을 보면 저렇게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담당 실무팀이 있습니다. 시장님, 저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위치는 저희 그 본청 청사 지하 3층에 있고요. 24시간 돌아가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사고를 접수하고 긴급하게 처리할 일을 선조치 후 보고의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자. 지휘 계통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 아마 천만 주권자 시민분들이 모두 아마 초미의 관심으로 이 시간을 보고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먼저 궁금할 겁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담당자가 항상 상시하는 조직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하 3층에 있는 거죠. 예, 가로 3m, 세로 2m짜리 거대한 전광판, 종합 상황판을 앞에다 두고 담당 부서 세 파트가 놓여 있지요. 예, 어제 이 질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보안시설이라 시의원이라 해도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 보안 자료가 많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원님들도 다 한 번씩 도안위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이미 한 번씩들 다 방문을 해서 시설을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시의회 구성 후에 방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상황은 제가 좀 더 확인을 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갑자기 찾아가셔서 그렇게 그럴 즉각적인 리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그냥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예.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40% 정도가 자료가 시의회로 건너갔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도안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님 말끝좀 끌어서 죄송한데요. 예. 제가 요청한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나도 받지 못했고요. 그 받지 못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시 뒤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하나도 못 받고 오늘 시장님을 뵙고 이 소중한 시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근거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현장을 찾아가겠다고 전화드리고 현장 앞에 찾아갔는데 재난안전 상황실을 못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왜? 보안시설이니까. 보안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가고 있는 실제 현재 모습을 보고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방재본부가 있죠.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119로 전화를 하면요. 119 전화가 한 부서 파트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부문으로 한데 모여서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는
시청과는 어떤 관계죠? 시장의 지휘 통제하에 있습니다. 네. 이번 참사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와 시청과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나요? 소방재난본부장은 제 지휘 통솔하에 있기 때문에 네. 사고가 발생하면 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 지시를 받아서 현장을 선조치 후 보고의 큰 원칙에 따라서 구호 구급 활동을 하고 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관리하도록 맞습니다. 되어 지금 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소방재난본부 지휘체계 안에서는 소방방재본부도 있고 그 방재본부에서는 119에 대한 지금 저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도 있다는 겁니다. 예. 즉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조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돕는 게 아니라 저희 일입니다. 저희 일인 거죠. 예. 좋습니다. 지금 천만 시민 누구나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디지털 시장실에 있는 어제자 화면입니다.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저렇게 재난 상황, 교통 상황, 상하수도 상황, 심지어 버스 정류소 언제 오는지 다 한 자리 모이고 있고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인지 우리 말 그대로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재난 상황 CCTV를 볼 수 있다고 들어가 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저렇게 깨알 같은 점들로 CCTV 다 실시간으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엄청난 시설들 준비 잘 되어 있죠. CCTV는요. 작년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대폭 증설을 하는데요. 저기 숫자 보이시죠? 23,000대까지를 직접 연결하게끔 우리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디지털 시장실은 2016년 준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잘 발달해온 천만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디지털 시장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시장실을 없애버렸다, 현황판을 없애버렸다 같은 이런 억측도 많았습니다만 잘못된 보도입니다. 잘못된 보도죠. 진실을 우리 잘 쓰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사라진 3시간에 대한 진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 지금까지 드린 거냐? 우리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인프라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말씀 시장님과 지금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하기도 손 떨리고 입 떨리는 이 슬픔이 어떻게 전개되냐? 자, 저 3가지 숫자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재난안정상황실은 언제 첫 사고를 인지하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시작은 슬픔의 시작, 우리 분노의 시작은 10시 15분에 시작됐습니다. 10시 15분에 시작된 것이 소방재난본부에서 10시 26분에 재난안전상황실로 유선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재난안정실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지는 한 10분 뒤 정도인 거죠.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부터 10분 정도 뒤에 최초 인지를 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 1부 부시장님, 2부 부시장님께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합니다. 즉 제2부시장님 2분께서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한 것은 무려 30분 뒤인 10시 56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재난 문자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저 30분 안에 희생자 158명 그때 일어난 거죠.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제가 짐작이 가는데요. 아까 그 CCTV를 29,000대를 다 볼 수 있었는데 상황실에서 왜 몰랐느냐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의 CCTV는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 질문 드릴 내용이어서요. 네. 지금 딱 꼬집어 우리 모두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저 숫자가 처음 공유된 겁니다. 사건은 10시 15분에 일어났는데 서울시의 행정부시장님께서 2분께서 사건을 인지한 것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
30분 뒤 10시 56분에서야 처음 인지를 합니다. 시장님께 보고된 것은 정책특보님의 보고를 받고 10시 20분으로 11시 20분으로 보도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출장을 가 계신 시장님께서 왜 당장 몰랐냐,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씀 전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는 출장, 귀한 일을 위해서 출장 가신 거고 열심히 일하신 거고 이런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행정부시장님께 다 말씀드려놓고 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장님께서는 10시 56분에 인지를 하고 나서야 어떤 조치를 하냐, 두 가지랍니다.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라고 지시합니다. 즉,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됐던 거냐, 10시 15분에 죽음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나서야 우리 집행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지시가 나간 이 30분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라진 3시간이라고 말할까요? 저 숫자 112, 119, 110이 있습니다. 112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손이 떨려서 버튼을 못 누를 지경이에요. 112, 지금 첫 번째 참사를 신고했던 첫 신고 번호는 112였습니다. 112에서 첫 번째 통화를 했던 녹취록이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제가 그 음성을 넣을까 하다가 그러면 정말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차마 그 음성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최초 보도 112 신고가 어떤 내용이었냐, 저 뒤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지금 저 점점들 보이죠? 112 신고가요, 6시 37분에 첫 번째 신고를 하는데 재난이 발생되는 10시 15분 이전인 10시까지, 10시 11분까지 모두 11건이 112로 신고가 됩니다. 11건이 112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그냥 죽어가 비명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골목이 사람들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압사 말하죠. 겨우 빠져나오니까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 거라고 답했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112 첫 번째 신고 몇 시라고요? 6시 37분입니다. 6시 37분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께 이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라 그런 말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출직 공직자와 집행부로서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아픈 숫자들을 가슴에 새겨보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으로 대표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인 대한민국에서는 6시 37분에 첫 번째 신고가 있었습니다. 참사 무려 4시간 전입니다. 한 명만 전화한 게 아닙니다. 11건이 쏟아졌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바로 코드 제로를 발휘합니다. 코드 제로는 뭐냐? 바로 출동하라는 거다. 하던 일 다 접고 출동했나요? 안 했습니다. 코드 0에 코드 제로에 대한 매뉴얼 나와 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됐을까? 구조를 봤습니다. 구조를 보면 저렇게 112 신고가 들어오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서울경찰청과 담당 용산경찰서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파출소로 전송되어 있죠. 저 과정에서 담당 총괄사장은 유 총경은 11시 19분 이미 사건은 다 벌어지고 나서야 인지됐다는 걸 우리 모두가 경악으로 보도하고 읽었습니다. 119는요. 119는 첫 번째 신고가 10시 15분에 시작됩니다. 밤 12시 56분까지 무려 87건으로
119 신고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아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 조치하는 것 87건이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의 조치들이 잘했니 못했니 그걸 따지는 건 너무나 비이성적인 거죠. 119 신고 최초입니다. 녹취록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10시 15분 5초입니다. 여기 이태원인데요.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출동해야 돼.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어요. 너무 많아서 골목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 설명합니다. 두 번째 신고 좀 떠났습니다. 8시 18분에 두 번째 119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선생님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이야기합니다. 저 절박한 현장의 상황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세 번째 신고. 선생님 지금 몇 명이 깔려 있다고요? 10명이요. 구체적인 숫자들 다 나와 있는 저 시간이 몇 시라고요? 8시가 아니라 10시 20분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112로 11건이 이미 10시 15분 사고 이전에 신고가 들어갔고 119 신고는 재난이 시작되는 10시 15분부터 87건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우리 행정은 그 시간에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서울시는 대체 어디 있었어야 했다는 말일까요? 자, 우리에게 120이 있습니다. 다산 콜센터 내려온 자료를 달라고 저에겐 제출하지 않았고요. 국회의원에게만 제출했습니다. 120으로 29일 7시부터 전화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시장님께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모두 55건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도가 나갔냐? 용해인 의원께서 행안위 소속으로 요청을 드리니까 105건 중에 55건이 참사 실종 확인 민원으로 확인됐다라고 했죠. 우리 처음에 8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틀린 보고가 올라갔죠. 29일 10월 두 번째 줄입니다. 10월 29일 저녁 7시부터 30일 새벽 6시까지 105건 중에 55건이 참사라고 말합니다. 시장님, 10월 29일 저녁 7시부터라고 보도된 저 내막은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다산 콜센터 첫 신고는 30일 그러니까 12시 반 30일 0시 30분에 처음으로 실종자 확인을 했다는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어떤 거죠? 예, 용해인 의원님이 분류를 잘못하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서 이미 다 보도가 돼서 뉴스에 네, 반영이 알겠습니다. 됐는데요. 지금 8건이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추가로 나갔죠. 우리는 부시장님 주재로 총 355건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식을 갖고 있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1000만 주권자, 5200만 대한민국 주권자, 우리 국민과 시민분들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의문의 귀결점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지점일까요? 시민들은 할 일을 다 했죠. 112도 신고도 하고 119도 신고하고 120으로 전화도 걸었고 시민분들 다 했습니다. 그걸 응당 받아내야 될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고 서울시청입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고 우리가 이 일을 맡아야 될 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한 재해대책본부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문으로 공통점이 모이냐면 도대체 앞서 봤던 디지털 시장실을 비롯한 그 엄청난 인프라와 365일 연중무휴로 지키고 있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과 이런 인프라와 구조, 조직을 다 갖고 있는 우리가 112 신고 11건, 119, 120으로 들어왔던 87건과 55건의 이런 시민들의 제보들이 모이고 있죠. 쌓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정보들에 대해서
받아내지 못했던 건가요? 이 제보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없었던 건가요? 왜 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한참 뒤인 30분 뒤에서야 보고를 받고 조직 만들라고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정리하시면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고요. 네. 소방재난본부는 10시 반경부터 이미 이 현장에 급파돼서 지령이 내려가서 소방차가 출동하기 시작했고 활동을 죄송합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민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고 알고 싶어하는 거는요. 네, 한 번 더 아주 짧고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112 신고 11건 이미 6시 37분으로 시작해서 녹취록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신고들이 우리의 이런 막강한 인프라 연결해서는 왜 전혀 발현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 112 신고나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어디에서 관리할 것이냐. 또 그것이 112와 119가 통합해서 기능하도록 하려면은 앞으로 시스템을 AI나 지능형 CCTV를 동원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이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최우선의 책무인 거죠.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말하는 인프라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 설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건 우리 시스템이고 시민들이 재난이 터지면 112, 119, 120으로 제보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거랑 우리랑 붙어있고 연결되는 건 지금까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게 이게 정확한 이루어지지 거고요. 않았다는 게 납득이 되는 설명이냐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었느냐 하면요. 상암동에 가면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라는 게 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요.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구에서 보고 있는 골목길 CCTV,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재난상황실에서는 못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거를 위기 시에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던 와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흥분을 낮추고요. 그냥 담백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00만 시민의 가장 절절한 이 분노와 슬픔의 지점이 어떤 질문인 거냐면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유려한 설명으로 전혀 위로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왜? 그건 어떻게 설명하든 사후 약방문 처방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고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재난 상황이란 건 수해부터 매년 반복됐던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막고자 재난안전상황실을 360을 연중무휴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이 이런 재난 신고가 들어오는 창구인 112, 119, 120 같은 이런 네트워크와 붙어있지 않았다는 설명을 어떤 시민이 그렇군요. 이제라도 발견돼서 하니까 다행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도대체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을 4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신고는 주로 112, 120으로 들어오겠죠. 119로 들어오겠죠. 사람이 죽습니다. 다쳤습니다. 불났습니다. 그런 신고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연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뭐냐? 그런 접수 시스템과 이걸 통제하고 운영해야 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분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렇게 시민분들이 이해할 것 그렇다면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을 먼저 따져보자면 의원님처럼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일단 가장 첫 번째 서울시나 행안부나 경찰이나 소방이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예측의 실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알겠습니다. 예측 실패 저희도 동의합니다. 예. 이거 더 제가 질문을 진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드릴게요. 예, 제가 흥분한 모습처럼 느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마음이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감정이입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의 질문 아주 심플합니다. 신고는 무려 6시 37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 6시 37분이야. 6시 37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나라는 10시 15분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시간, 최소 3시간이 사라졌어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시스템, 막강한 시스템, 연중무휴 상시로 담당관이 있고 재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가 신고는 4시간 전, 3시간 전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 탓을 하고 지금까지 안 챙겼다 설명을 하면서 시스템 탓을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으니 이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있는 시장님. 겁니다. 5분 남은 시간 동안 세 번째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예,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제가 지금 명쾌한 설명을 서로가 나누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렇다고 한들 그분들이 돌아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지금 정말 심장이 터지는 심정을 꾹 누르고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건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시스템이 부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시민들의 신고를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서울시청이 3시간 전, 4시간 전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은 인정합니다. 왜 그 모습이 안 보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4분 남았으니까 세 번째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심정으로 이 시간을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듣고 있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남산 혼잡 통행료가 있습니다. 우리 1996년 조순 시장님 시절부터죠. 26년간 받아왔습니다. 남산 혼잡 통행료는 제가 11월 중으로 조례 1호를 발의할 건데요. 시장님께 먼저 사전에 설명을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동료 의원들께 같이 공유하고자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남산 혼잡 통행료 징수를 폐지한다. 시행은 1년 뒤부터 시행한다. 이 두 줄이 제가 제출할 발의할 조례 아닙니다. 그러면 응당 이런 답변이 있어야겠죠. 남산 혼잡 통행료가 뭐가 잘못됐길래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 세 가지입니다. 남산 혼잡 통행료는 지금까지 1996년부터 첫 시작 때부터 한시적 조례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시적으로 받겠다라고 한시적으로 처방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26년간 우리 시민들의 언어로 그야말로 공돈이 생기니까 26년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냐?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록만으로 3,300억입니다. 연평균 151억씩 혼잡 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무릇 세금이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죠. 시민들의 어떤 액션을 대해서 2,000원씩 직접적으로 징벌적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좀 온당치 않은데 이러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횟수마다 2,000원씩 받는 남산 혼잡 통행료를 26년간 연평균 150억씩 받아왔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남산 혼잡 통행료를 징수했지만 26년간
실제 도심권의 혼잡도가 개선됐냐?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심플합니다. 한남대교로 들어오는 것만 막기 때문입니다. 도심권을 정말로 막고자 한다면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를 막거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했었어야 마땅한 거죠. 한남대교만 막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효용이 없었습니다. 효과를 못 거뒀죠. 물론 남산 터널로 들어오는 시간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시장님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언제나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린 터널을 뚫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최단 거리 직선으로 가는, 자원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스마트한 삶을 살겠다는 사람한테는 2,000원씩 징벌적 벌금을 때리고, 그게 싫은 사람은 돌아가게끔 장려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죠. 탄소 배출 절감이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단 거리를 가장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가겠다는 사람한테는 2,000원을 받고, 그게 싫어서 뿜뿜뿜뿜 탄소를 배출해가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장려하고 있는 이 행정이 말이 되진 않겠죠. 그런데 제가 이 관련된 회의를 했더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한양 성곽 도성으로 녹색 교통 성장 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은 법률상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선우를 정확히 가려서 시시비를 명확하게 해야죠. 남산 혼잡 통행료는 징수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도심권 녹색 성장 지역으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은 그 조건에 맞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겠지요. 지금 10초 남았는데요. 시간을 오버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니까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리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시장님께 설명.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